산불 피해 양봉농가들이 악몽 같은 봄을 보내고 있습니다. 벌통도 꽃나무도 잿더미가 되면서 빚만 늘고 있는데 보상 시점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상북도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5개 시군의 산불 피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감면합니다.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도세 전반에 적용됩니다. 올해 안동시 전체 예산 규모가 2조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산불 피해 극복 분야의 예산이 집중 편성됐습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대형 산불이 휩쓸고 간 경북 북부 지역에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산림청이 산사태 피해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아카시아 꽃이 만발한 5월입니다. 그윽한 향기에 벌들과 함께 양봉농가도 덩달아 바쁜 시기인데요. 하지만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은 사정이 다릅니다. 벌통도 대부분 타버리고 아카시아 나무가 잿더미가 되는 바람에 양봉농가는 된소리를 맞았습니다. 아직 보상 시점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요. 피해 양봉농가엔 눈물과 빚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동시 남선면 한 주택 앞에서 철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쌓아둔 흙더미 사이로 보이는 검은 띠, 벌통이 녹아내린 흔적입니다. 주택 앞 공터에도 남아있는 검은 흔적, 새까매진 밀랍과 벌집 흔적이 이곳에 벌통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곳에 있던 벌통 350개 대부분이 화마에 녹아내렸습니다. 살아남은 건 겨우 2개뿐. 벌을 키우던 농민은 빚을 내 벌과 벌통 8개를 구입했지만 원상 회복까지는 어림도 없습니다. 양봉업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관계기관에 수차례 문의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막막함을 호소했습니다. 인근 산이 다 타버린 것도 절망적입니다. 벌이 꿀을 빨아먹을 아카시아 꽃이 없어 설탕을 먹이고 있을 지경입니다. 돈이 나와야 설탕을 사든지 벌을 들르든지 이렇게 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카시아 꿀을 뜨려면 최소한 10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최소한 10년이 있어야 되고, 꽃이라도 펴갖고 이제 야생화꿀 이런 걸 뜨려도 올해는 안 됩니다. 주변 농가 얘기를 들어봐도 올해는 꿀을 다 포기하고 벌 증식, 분봉하는 데 이제 주력을 하고 있거든요. 안동시의 입장은 어떨까? 우선 안동시는 피해 조사는 마무리됐고 피해 양봉농가에 대한 보상도 진행될 예정이지만 지원 시점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가축 입식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50%로 잡혔었는데 초기에 근데 지금 100%로 상향된다는 말이 있어서 그거는 양봉은 한 군당 그렇게 지금 측정이 되고 있는데 상종 꿀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로 상향했을 시에 이제 15만 1,040원 정도 잡히는 것 같고 토종 꿀벌 같은 경우는 20만 원 정도 잡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벌을 새로 들이는 입식비 지원 이야기만 나오는 상황. 안동시는 꿀을 짜내는 채밀기, 말벌 퇴치기 등 벌을 키우고 꿀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장비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역 국회의원과 행정안전부에 적극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카시아 벌꿀을 한창 생산해야 하는 5월이지만 산불 피해 양봉 농민들은 악몽 같은 봄을 보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경상북도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5개 시군의 산불 피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감면합니다. 이는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과 지역 경제 안정화를 돕기 위한 조치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지역 자원시설세 등 도세 전반에 걸쳐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감면 대상은 산불 피해 사실이 행정기관을 통해 확인된 주택 또는 건물 등의 소유자입니다. 경북도는 다음 달 10일부터 열리는 제356회 경상북도 의회 제1차 정례회에 감면 동의안을 상정하고 의결되는 대로 감면을 위한 절차에 나설 방침입니다. 올해 안동시 전체 예산 규모가 2조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안동시는 지난 15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3,375억 원을 편성해 안동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이 반영된다면 일반 회계는 기존보다 3,050억 원 늘어난 1조 9,110억 원이 되며 약 2,050억 원은 산불 극복 예산을 위해 사용됩니다. 사유시설 피해 생활 안정 지원금과 영업시설 철거비 등이 반영됐으며 피해 농가의 적기 영농을 위한 농기계 지원 170억 원,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재난 폐기물 처리비 100억 원 등도 반영됐습니다. 상하수도 등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325억 원이 증가해 1,753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제출했고 이에 따른 전체 예산 규모는 2조 863억 원에 이르게 될 전망입니다. 올해 장마는 6월 말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형 산불이 휩쓸고 간 경북 북부 지역의 주민들은 우기에 산사태까지 발생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큽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긴급 조치가 시작된 가운데 최근 산림청이 산사태 피해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서희동 기자. 네, 서희동입니다. 네, 산불 피해 지역의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산불 피해지는 나뭇잎과 풀이 다 타버렸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지표면의 침식과 토사 유출의 위험이 큽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나무 뿌리가 썩으면서 토양을 잡는 힘도 약해지게 됩니다. 네, 우기에 앞서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얼마나 많은 지역이 위협에 노출돼 있나요? 네, 산림청은 영남 지역의 산불 피해지 중 민가와 100m 안에 있는 등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6,466곳을 긴급 진단했습니다. 긴급 복구가 필요한 615곳을 선정했는데 이 중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279곳은 다음 달 15일 전까지 응급 복구를 마칠 방침입니다. 네, 산림청이 산사태 피해 방지책을 내놨는데 지금까지와 달라진 점이 무엇입니까? 네, 산림청은 정확한 위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산불 피해 상황을 반영해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사태 발생 위험을 최대 48시간 전에 알려주는 사전 예측 모델도 과거의 대형 산불 사례 등을 분석해서 긴급 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빠른 위험 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5개월 동안 산사태 예방지원본부에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소속 기관과 지자체 산림부서만 수신하던 위험 정보를 유관 중앙부처와 지자체 재난총괄부서까지 확대합니다. 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텐데요. 맞습니다. 산림청은 정확한 예측을 통해 지자체가 주민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대피 명령이 내려져도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과 협조해 강제로 조치하거나 가족과 연락을 취하는 등 지자체,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입니다. 네, 주민이 산사태 예방사업 대상지를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고요? 네, 산사태가 우려되는 장소에 대해 사방댐 설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오는 8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희동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등을 통해 경상북도와 안동시, 청송군 등의 산불 피해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회 2천만 원, 정성군 새마을회 300만 원, 경상북도 수출기업협회 2,100만 원, 경상북도 물산업선도기업협의회 2천만 원, 한국수산업경영인 경상북도 연합회에서 1,0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수협경북협동회 1,000만 원, 신창수상 500만 원, 신촌초등학교 총동창회 1,000만 원, 배우한지회 1,000만 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자흐당옵스 1,0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한 성금 기부는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산불 피해 지원 전용 계좌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성구의회가 책을 통해 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책 읽는 의원 모임을 만들어 매달 한 권의 책을 읽고 토론하며 의정 역량을 키우고 실제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데요. 미니 인터뷰에서 김희섭 수성구 의원을 만나 그 의미를 들어봤습니다.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정보의 습득을 넘어 사회적 통찰력과 정책적 상상력을 기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독서 모임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책 읽는 의원 모임은 책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깊이 있는 대안을 찾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의원들과 직원들의 자기 성찰, 의원들과 직원들 간의 소통, 그리고 주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설계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책 읽는 의원 모임은 2023년 7월을 시작으로 매달 한 권의 도서를 선정해 정기적인 토론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2023년 6권, 2024년 12권, 2025년 5월까지 5권의 책을 함께 읽으며 총 21회의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의원들과 직원들 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상호 이해와 존중의 문화를 형성하며 의원들의 의정 역량을 높이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지역, 창원, 부산, 안양, 수원, 용인 등의 특색 있는 도서관을 방문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진화한 도서관의 선진 사례를 직접 체험했으며 2023년에는 산골 노성의 화려한 점심의 저자 향봉스님을, 2024년에는 도서관은 살아있다의 김상진 작가를 만나 저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공감하며 토론하는 특별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토론회의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독서 토론은 다양한 관점을 접하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사고의 폭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현안을 바라볼 때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으며 보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2023년 12월 선정 도서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입니다를 읽고 고독사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5분 자유 발언과 조례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고독사 발생 이후가 아닌 이전 단계에서의 예방 사업에 중점을 두도록 한 점이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수성구민의 고독사 예방은 물론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산 정약용 평전을 통해 공직자의 자세를 공부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독서 토론이 의정활동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독서 토론은 정당이나 이념의 차원을 넘어 의원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상생의 문화를 조성하여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책 읽는 의원 모임은 앞으로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시각과 폭넓은 관점으로 수성구의 내일을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다 깊이 있는 토론과 상호 존중의 문화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성구가 더 따뜻하고 풍요로운 문화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책 속에서 길을 찾고 사람 속에서 희망을 찾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